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연필 깎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연필 소묘는 모든 그림의 기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한 가지 오해를 하실 수 있을까봐 얘기를 드리는데요. 연필 소묘는 모든 그림의 기초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미로 그림을 많이 그리시잖아요. 뭐 수채화를 하실 수도 있고 유화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크릴화, 뭐 기타 등등 동양화처럼 다양한 그림을 취미로 삼고 계시는데 이 연필 소묘가 취미로 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이 연필 소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제 개개인마다 기준들이 있을 테고 나는 조금 더 기초적인 게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다시 이 연필 소묘를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면은 나는 완전 그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수채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기초 소묘를 먼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취향적인 차이고 그리고 약간 성격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초 소묘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워가고 싶으신 분들은 연필 소묘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른 장르의 그 그림을 하시다가 다시 연필 소묘로 돌아오셔서 중간중간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들 익혀서 다시 수채화를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해진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그때그때, 찾아서 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야 흥미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채화 같은 경우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감으로 채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붓이라는 도구를 또 사용하죠. 이 연필은 수채화로 비유를 하자면 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필 소묘는 이 연필 하나로 모든 색상의 그 컬러와 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연필의 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취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격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이 연필 깎는 이거 하나에서도 각자의 취향들이 반영이 되고 연필을 깎는 심의 길이라든지 심의 굵기라든지 그런 것들에서도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맞는 스타일대로 연필을 또 깎아서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어떻게 깎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정석적으로 그냥 알려드리고 또 저는 어떻게 깎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그냥 끄적끄적했던 드로잉조차도 거의 다 모아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 안이, 제 작업실 방 안이 미어 터지고 있어요. 짐이 너무 많거든요. 어제도 제가 구조를 조금 변경을 하고 재료 정리하고 짐 정리를 조금 했는데 정말 큰맘 먹고 이번에 정말 안 쓰는 것들 다 버리자, 처분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되게 작은 그 상자 한 박스 겨우 나올까 말까 한 정도로만 버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버릴 게 없어요. 이제 그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하나도 나중에 다 쓰일 것 같고 또 그것도 다시 살려면 또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쟁여놓을 수 있는 만큼 다 쟁여놓고 보관할 수 있는 만큼 보관했다가 짐 정리를 한다는 그 얘기는 뭔가를 버린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여기 있던 거를 여기 옮겨서 조금씩 공간을 그나마 이제 비축하는 정도의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거를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점점 정리가 되고 좀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뭐를 잘 못 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입시했을 때 연필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엄청 많이 버리고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아마 버리지 않았으면 이거 한 몇 박스는 나왔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버려서 또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또 왜 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연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렇게 쓴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연필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이렇게 연필 그래서 깍지에다가 끼워서 쓰는데 그때는 이거를 안 사고 저희 모나미 볼펜 있죠. 그거 끝에 그 라이터 블로 이렇게 해가지고 늘려서 이렇게 쏙 끼워서 쓰는 거 혹시 아실까요? 그렇게 해서 많이 썼는데 이제 아마 이게 연필하고 또 잘 안 맞아서 아마 제가 깎아서 이렇게 끼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여기 이제 휴지를 돌돌돌 감아서 이제 뭐 어떻게 썼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게 추억이어서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때는 속고 데생을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연필심이 상당히 길어요. 이렇게 거의 한 2.5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한 3cm 정도로 깎았었거든요. 보시면은 끝부분이 거의 다 뾰족하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더 길었었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뭉퉁해져서 이렇게 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렇게 해서 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살짝 저는 이렇게 얇은 걸 좋아해서 이렇게 굉장히 얇게 사용을 하고 이건 뭐죠? 엄청 긴데? 한 4c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런 것도 못 버려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거 안 버리고 정말 다 모아놨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다 쓰다가 말았을까? 쓰다 말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쓸 거면 이렇게까지 써야지. 그쵸? 낭비가 심했네. 수채화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바로 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어느 정도의 분위기와 그 덩어리 흐름을 좀 잡아놓고 시작을 하듯이 연필 소묘도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덩어리 잡을 때 이렇게 쭉 깔아주는 연필과 그 다음에 중간쯤 이제 묘사가 시작될 때의 연필, 그 다음에 완전한 묘사 디테일을 표현할 때 쓰는 그 연필을 이렇게 크게는 3단계, 작게는 2단계 정도 만들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설명은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뭉툭한 아이 있죠? 요거는요. 근데 사실 요거는 조금 뭉툭하긴 한데 조금만 더 깎아서 약간 덜 뭉툭하게 만든 이런 연필은 처음에 넓은 면적 깔아줄 때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지금 이 심지가 두껍게 거의 이 원래의 심지 모양대로 지금 이렇게 깎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넓은 면적을 칠해도 잘 부러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하나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요런 거 어디 갔지? 요런 정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촘촘한 면적을 깔 때나 이제 묘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뾰족한 게 되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요런 정도로 아마 오늘 깎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주시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기존에 있는 거 여기 있다. 자, 기존에 있는 거를 한번 깎아볼게요. 자, 연필은 이렇게 손바닥에 놓으시고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칼을 너무 많이 빼면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조금만 뺀 다음에, 자, 이 연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두세요. 이렇게 툭, 이렇게 그냥 툭 올려두시고, 이게 앉아서 깎으려니까 각도가 안 나와서 저는 그냥 휴지를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물티슈 깔게요. 물티슈를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잡고 칼을 툭 올려두세요. 그 다음에 이 손은 그냥 칼을 잡고 있을 뿐 얘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손 다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이 손은 힘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칼을 자연스럽게 쥐고만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툭 올려주시고, 자, 이 엄지손가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이 칼을요, 얘는 이제 그냥 올려만 두시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칼을 이렇게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이 손 가만히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네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이 연필을 한쪽만 우리가 깎을 순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깎아주시면 됩니다. 이 깎는 지점의 위치는 연필심에서 한 2cm 정도 뒤쯤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밀면서 이제 얘는 칼 놓치지 않게 그냥 꽉 잡고 계셔야겠죠. 자, 요렇게. 자, 연필을 하나씩 이렇게 연필 심이 보이게끔 이제 깎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점점 깎아지는 걸 보면서, 그쵸?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깎아야겠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뒤쪽에 여기를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힘을 전체적으로 많이 주면은 이게 푹 패일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적당히 주시는 연습을 해주세요. 이 연필은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총알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필 깎는 것부터 그림 그리는 것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깎아주시면 됩니다. 미술학원에 가면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어요, 보통. 근데 그 뒷문에 이렇게 그 연필을 깎으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 그런 곳들이 항상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연필 이 흑연심 엄청 많이 날려 있고, 이런 연필 그 껍질들 있죠. 이 나무 껍질들이 박스채로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모든 학원생들이 다 거기서 깎아서 아니면 깎아서 거기다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아침에 딱 가면은 다들 이제 연필 한 열 몇 자루씩, 20자루씩 앞치마에 딱 꽂아두고 이제 칼 두세 개 딱 들고 총알 장전하는 애들처럼 이렇게 막 거기 서서 수다 떨면서 이렇게 깎고 그랬거든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자, 이렇게 깎아주셨죠? 자, 지금은 연필 심 아직 안 다듬었어요. 자, 보시면 약간 울퉁불퉁한 거 보이시죠? 연필 심이. 자, 이제는 여기는 이제 좀 부드럽게 깎였으니까 이제 연필 심을 한번 다듬어 볼 거예요. 똑같아요. 힘을 주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딱 갔을 때 이렇게 딱 걸리는 부분들 있죠? 요런 데만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살짝.
쳐주시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느라고, 그리고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필이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죠. 원래는 이렇게 서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더 편해요. 그래야 이 연필심이 저한테 안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밀어주면서 끝으로 갈수록 이게 조금씩 가늘어지게끔, 그러니까 힘을 정말 잘 조절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힘 조절 잘 하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착착착착 긁어주세요. 이때도 힘 빼고 이렇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필 하나 깎았어요. 이거는 이제 사비 연필이거든요. 보통은 사실은 요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깎아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길게 깎아버리면 이게 초보자분들은 이게 잘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한 2cm 정도, 연필 심이 2cm 정도가 되게끔만 연습을 해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숙달이 된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깎아서 연필 심이 더 보이게끔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까 깎는 방법대로 하셔서. 자, 이렇게 연필을 하나 깎았고요. 그런데 이제 연필마다 약간 복불복인 것 같아요. 이거는 브랜드랑은 전혀 상관없이 연필마다 나무의 결이 조금 잘 안 좋은 것들이 하나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깎다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훅 나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깎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나무가 어긋나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가끔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얘는 끝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까우니까 이제 이때는 다른 부분들도 조심해서 일단은 얘는 조심해서 일단 깎아주시고, 연필심이 되도록이면 일단 여기 이상은 더 안 보이게끔 딱 여기 보이는 데만 일단 이렇게 깎아주시고 사용을 하세요. 이제 쓰다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깎아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연필심 정리만 잘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편집을 하다가 새 연필 깎는 걸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다시 추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연필을 깎으실 때는 연필심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필심이 한 2cm 정도 될 거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늠해서 1, 2 해서 요 정도가 이제 연필심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깎는 위치는 1.5에서 2cm 정도 뒤에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셔서 쭉 깎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한 2cm 정도는 이제 연필심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연필 대부분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이게 깎아도 이제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계속 평행적으로만 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연필 심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지손으로 쭉 밀면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앞부분 쪽으로 갈수록 여기 부분에서 힘을 조금만 더 이 엄지손에 지그시 좀 누르셔서 여기가 조금 더 두껍게 깎이도록 해주셔야 이제 연필 심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처음에 깎아주실 때는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 조심하셔서 깎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일단
대부분이 나왔죠? 이제는 여기보다는 앞쪽 위주로 해서 이제 조금씩 깎아주시면 돼요. 연필 심이 조금씩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시면서 깎아주시면 돼요. 너무 힘들어. 연필 깎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연필 깎으실 때 이 심지 부분은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니까 일단 여기 부분을 일단 모양을 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 2cm 정도 나왔죠? 이제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필 깎듯이 이제 아래쪽 요 끝부분이 뾰족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살살살 밀면서 뾰족하게 처음에는 여기가 이렇게 되게 동글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쓰면 굉장히 날카롭게 연필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작업을 꼭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힘 많이 주시면 연필 확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힘을 거의 빼시고 이렇게 밀면서 깎아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새 연필을 깎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비 연필이고요. 방금 했던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연필은 이제 이비 연필입니다. 이비. 그리고 뭐 브랜드마다의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비고 이거는 사비인데요. 이제 그 숫자가 작아질수록 연필 심의 그 두께가 많이 얇아집니다. 얇은 연필 심들은 깎아주실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연필 심이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단계잖아요. 이제 B 같은 경우는 얘보다 좀 더 단단하겠죠? 그리고 좀 더 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 깎으실 때 약간 이거보다 힘이 좀 더 들어간다는 걸 약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 조절을 더욱더 조심스럽게 잘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비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는 앞으로 소묘할 때는 사비 연필만 주로 사용을 할 건데 이비 연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H 연필 뭐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쭉 있잖아요. 어떤 세밀한 것들을 하게 될수록 그리고 되게 밝은 물체를 그린다든지 뭐 하얀색에 가까운 뭐 그런 물체를 그릴 때는 전문가분들은 이 연필의 그 단계를 좀 더 낮춰서 그러니까 뭐 B나 HB나 뭐 EH 이런 식으로 그 연필의 그 레벨을 조정을 하시면서 그리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일단 기초적인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사비 연필을 사용할 거고 저는 이제 이비 연필은 스케치할 때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깎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연필 이 나무 자체도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건 지금 스테들러인데 이 스테들러 자체가 이거는 6B잖아요. 6B인데 엄청 굵죠. 이 스테들러 자체에 그 나무가 상당히 견고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그래서 이렇게 깎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홈이 좀 파이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뚝 떨어지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일단은 끝부분만 이렇게 날렵하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긁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우개도 잠깐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 사무용 지우개 쓰지 마시고 이렇게 떡 지우개 있죠?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떡 지우개를 쓰는 이유는 얘가 상당히 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지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멸을 하다 보면 이렇게 눌러서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꾹꾹 눌러서 닦아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떡 지우개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지우개 사용법 같이 알려드릴게요. 이제 지우개 같은 경우는 새 거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모든 그 면이 다 날카롭죠. 그래서 처음에는 쓰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연필을 쭉 칠해놓고 지금 수채화 종이라서 일단 잘 안 칠해지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끝부분을 이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분 지워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모든 면을 다 그렇게 쓸 수 있고 이제 사용하다 보면 지우개가 뭉툭뭉툭해지죠. 이런 식으로 끝부분이 다 날렵한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신 것처럼 자꾸 이렇게 면을 깎아주는 겁니다. 면을 깎아주실 때는 이 각도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 끝부분에 힘이 없어요. 그쵸? 요렇게 깎아주면은 여기 부분에 지우개의 그런 면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 부분 쓰다 보면은 지우개가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한 요 정도로 요렇게 깎아주시면 자, 이 부분이 날렵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또 생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깎아서 사용을 해나가시면 돼요. 경사면을 조금 덜 주게 되면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얇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우개 사용하는 것까지 이제 오늘은 좀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연필 소묘 다음 시간에는요, 튤립 꽃을 하나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한 송이 정도 그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우리 같이 했던 이 연필 깎는 연습 좀 해두시고 연필 준비들 잘 해놓으셔서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튤립꽃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하셔서 다음 시간에도 저랑 같이 그림 그려요. 감사합니다. 안녕.